네, 제1강. 자, 제1강은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한자 교육의 성격과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대부분 올바르고 정직하고 참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어려워하실 건 없고 단지 이제 이 내용들에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자, 초등학교 한자 교육 목표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은 시험 이 부분에 시험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 한자의 의미과 뜻을 알 수 있다 돼 있죠, 그죠? 일단 한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자를 본다면은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이 정도는 읽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읽는다, 그죠?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쓰며 언어 생활에 활용한다. 바르게 읽고 쓰고 언어 생활에 활용한다. 그죠? 우리나라 말에는 한자어가 대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동음이어가 많죠. 동음이어. 동음이.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동음이어를 상황에 적절하지 않게 쓴다면은 대화가 서로 잘 되지 않겠죠. 그죠? 대화가 서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쓰며 그 문장에서 알맞은 단어 뜻을 가진 한자어 이런 것을 읽고 쓰며 언어 생활에 활용한다. 그 다음 학습자의 학문적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되는데요. 자, 한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읽다가 무슨 모르는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자, 삼각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아이가 삼각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한자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자식으로 석삼, 뿔각, 모양형. 그럼 뿔이 3개 있는 모양이네. 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한글로 적혀 있지만은 이 한글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습자의 학문적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자기 주도, 이 삼각형은 뿔이 3개 있는 거니까 이런 모양을 삼각형이라 하는구나.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자, 7차 교육 과정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바로 인성 함양입니다. 인성. 아이들이 아주 빠른 현대화 과정 속에서 많이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을 못 느끼고 이제 사회와 격렬한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성이 좀 많이 메마르죠, 그죠? 그래서 이 한자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를 뭐 조선 시대 올라가기도 하고 고려 시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의 어떤 기록물들을 이제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되게 뭐 간단한 얘기죠, 그죠? 간단한 얘기. 그래서 시험 자체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읽다 보면은 뭐가 이게 정답인지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개성 발전시키는데도 태도를 기른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어떤 기록물들이 대부분 다 한자잖아요, 그죠? 한자. 그래서 한자를 읽어야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다. 전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대체적으로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다 아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자의 기초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이 뭡니까? 제가 한자로 다 써놨는데 왜냐면은 이게 실전처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글로만 자꾸 적어 놓으면 한자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처음부터 한자를 쭉 보면서 이게 적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자의 3요소 되어 있죠, 그죠? 한자의 3요소는 한자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원리입니다. 과거에는 수능 한문 과목 있죠, 그죠? 그 과거에 수능 한문 시험에 1번 문제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글자가 이름 모양이 하나 있어요. 이름 모양이. 자, 그럼 이름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것은 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읽을 때는 휴라고 읽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한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다 이것만 있으면 한자가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양과 뜻, 그 다음에 소리. 자, 요게 뭐냐? 한자의 3요소라는 얘기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모양, 형, 그 다음에 뜻, 훈, 소리, 그래서 형, 훈,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 훈,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형, 훈, 자 돼 있는데 요게 보면 모양 형자죠. 모양 형, 요게 소리 요게 뜻 의자죠. 그죠? 자, 검정의 시험에서는 이 형, 의 자체를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시험에 어떤 문제를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은 칸을 그려주죠. 자, 예를 들어서 한자로 적어둡니다. 자, 한 칸 비워둘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한자를 비워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표시해두고, 그러면 요게 자 들어갈 있죠. 기역, 니은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형, 이 들어가야 돼요. 소리, 자 들어가야 되겠죠? 소리,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모양이니까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 간단하지만은 너무 성급하게 보면은 자리를 잘못 찾아가지고 또 오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침착하게 보면은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세 글자를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형, 의. 자, 그 다음에 육서가 나왔습니다. 자, 육서. 여섯육 글서자죠. 여섯육 글서. 그래서 6가지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 이걸 다른 말로 생성 원리. 한자의 짜임이라고 그러죠. 진흥에서는 생성 원리 이런 표현을 쓰고 검정에서는 한자의 짜임, 한자의 짜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이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뭡니까? 지을조 글자자. 그래서 조자 원리, 조자 원리. 자, 조자 원리에 해당되는 이제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조자 원리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낸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자, 이 원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자, 첫 번째가 상형이죠. 자, 상형은 코끼리상 모양형. 코끼리상 모양형인데 이 상자가 모양상자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코끼리 모양이라 해요. 자, 우리가 코끼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코가 길고 다리가 아주 뚱뚱하고 몸도 뚱뚱하고 그죠? 코끼리라는 것은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그대로 뭐 한 겁니까? 본떠서 만든 글자죠. 눈에 보이는 사물을. 그래서 글자 모양이 보면 대부분 간단하고 어떤 사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해일자죠. 해일. 원래는 이제 둥근 해의 흑점을 나타내는 글자죠. 그 다음에 달월자는 뭐 예를 들어서 반달에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좀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글자가 있습니다. 자, 뭐냐? 이게 뭡니까? 다 아시죠? 마음심. 자, 그럼 마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이거 상형자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마음심자는 바로 뭐냐? 사람의 심장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거 심장 모양 닮았니? 하면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봐도 아니에요. 그만큼 모양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본래 모양에서. 자, 어쨌든 마음심자는 심장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형자다.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상형. 상형.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코비자입니다. 코비. 자, 이거는 뭔가 조금 이미 만들어진 글자가 여러 개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형자가 아닌 것 같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상형자가 제부수가 아닌 것, 상형자가 아닐 것 같은 한자들.
상형자가 아닐 것 같은 한자들 이런 게 시험에 검정애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옵니다. 이런 걸 좀 잘 기억해둬야 돼요. 자, 이거는 코비자인데 원래 하나의 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코 모양. 코 모양. 그래서 이것도 상형자. 자, 이건 구할여자죠. 그죠? 구할여자도 역시 이거 여자여자가 상형자니까 위에 뭐 다른 게 하나 붙었으니까 상형자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상형자입니다. 상형자. 자, 여자가 허리에 이렇게 손을 갖다가 얹어놓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게 상형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진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형자니 뭐 지사자 이런 거 물어볼 때 교육용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좀 다루는 한자 그런 거 물어보는데 검정에서는 교과서 밖의 수준, 교과서 밖의 수준을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검정에는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지사자 보겠습니다. 지사. 지사는 가리킬지 일사자입니다. 가리킬지 일사. 여기서 사자는 사물이라는 뜻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거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자, 상형은 눈에 보이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것을 점과 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점과 선을. 자, 그런데 지사자는 우리 교육용 과정에서는 지사자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알 필요 없고요. 자, 뭡니까? 한일, 두이, 석삼, 위상, 가운데, 중, 아래, 하, 근본, 본, 끝말. 근본, 본, 끝말. 끝말자는 위에 가로획이 길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일, 두이, 석삼, 상중하, 본말. 한일, 두이, 석삼, 상중하, 본말. 요거 좀 기억해둬야 돼요. 지사자는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사자가 무슨 원리였다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지사자 바로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진흥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물어봅니다. 자, 지사. 추상적인 것을 점과 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이 정도 알고 상형과 반대 원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 둘 역시 조자 원리다. 글자를 만든 원리 중에 속한다. 자, 여기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조자 원리. 다음 중 조자 원리 중 다른 하나는 해서 두 가지 이제 유형이 있었는데 자, 조금 더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자 원리 중에서. 자, 회의. 자, 모을 회, 뜻의. 모은다 무엇을 뜻. 그러니까 뜻과 뜻으로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을 시키는데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을 시키는데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면 뜻과 뜻으로 결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뜻과 뜻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창과 자가 있고 창이 있고요. 그칠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거치게 하는 거냐면 창을 거치게 하는 거야. 창은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자, 싸우는데 이 싸움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결합을 시키니까 이게 굳셀무, 무의 무자라고 그러죠. 굳셀무, 무의 무. 굳세다. 또는 무예. 그래서 무예가 뭐냐 하니까 뭐 칼 휘두르는 거, 뭐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기술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무예의 뜻이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예다. 이렇게 이제 뜻과 뜻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하고 말씀은 자 말이죠, 그죠? 자, 그 두 개가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람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믿다. 믿다라는 뜻이 여기 나왔죠. 자, 뜻과 뜻으로 결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나무 목자죠, 그죠? 자, 그래서 결합이 되니까 사람이 나무 옆에서 쉰다. 그래서 쉬다. 자, 이런 이제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의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을 시키되 뜻과 뜻으로 결합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의니 뭐 지사니 상형이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용어 자체를 먼저 그 뜻을 풀어보세요. 용어 자체. 상형이 무슨 상자에 무슨 형자고 지자는 무슨 지자고 사자는 무슨 사자인지 요걸 이제 뜻을 먼저 풀이해보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4번. 자, 모양형 소리성. 모양형 소리성.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자, 모양과 소리인데 역시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을 시키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소리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형자는 보통 이제 뜻으로 분류합니다. 자, 뜻과 소리로 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뜻과 소리로 결합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게 콩두자입니다. 콩두. 그래서 콩두의 두, 이게 머리 혈자거든요. 이 머리 혈자 부수인데 이거는 뜻으로 머리. 자, 그럼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이 글자 무슨 글자가 되었냐? 머리 두자가 된다는 얘기죠. 머리 두. 자, 그래서 한쪽은 뜻, 한쪽은 소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문자죠, 그죠? 문문. 그래서 문문자의 소리 문. 기자죠, 그죠? 기. 자, 그러면 두 개를 결합시켰는데 뭐냐면 기로, 뭡니까? 기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 해서 이게 들을 문자 됩니다. 들을 문. 자, 그러면 이 글자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 뜻을 나타내는 부분. 자, 두 개가 결합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와 뜻으로 결합된 부분. 이게 바로 형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능에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분류가 되는데 이게 뜻과 소리가 검정의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확하게 뜻과 소리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물수자거든요. 물수. 이게 장인공자예요. 자, 근데 물수가 이게 물수에서 물이 뜻으로 쓰이고 장인공자에서 공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결합하니까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건 강강이죠. 강강. 자, 그러면 여기서 소리 강하고 같은 글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형성자야. 자, 그래서 형성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완전히 소리가 같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은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게 나는 부분도 형성자다. 같거나 비슷하게. 자, 대부분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종성이 같죠, 그죠? 종성. 종성이 같고 때로는 뭐 초성이 중성이 같거나 중성이 같거나 종성이 같거나 이런 경우도 형성자로 봅니다. 밑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게 마음심자 변형이거든요. 그럼 이게 마음이 뜻이고 여기 풀을 청자입니다. 자, 풀을 청자의 청이 소리 부분입니다. 그럼 연결하면 이게 뜻정자예요. 뜻정. 그러면 자, 소리가 정으로 난데 이게 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청이 있지 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보면 비교해 보면은 자, 초성만 다를 뿐 중성, 종성이 똑같죠, 그죠? 이런 것도 형성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서 중에 제일 많은 게 바로 형성입니다. 형성. 육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형성. 자, 그래서 형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형성이다. 자, 그러면 나중에 또 실전 문제를 겪다 보면 회의하고 형성이 또 헷갈려요. 야, 이게 회의인지 형성인지 구분이 안 돼.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일 첫 번째 구별 방법은 결합 여부. 자, 이미 만들어진 글자끼리 결합이 되었냐 안 되었냐? 결합 여부를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yes.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뭘 찾느냐? 두 번째는 자, 소리 부분을 확인하는 거야. 소리 부분. 자, 소리 부분을 확인해요. 그래서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자, 뭐냐? 형성, 자동으로 형성. 아니면 놓으면 뭡니까? 자동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죠? 회의.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능의 시험에서는 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검정의 시험에서는 이게 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써먹으라는 방법입니다. 일단 결합 여부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결합이 되어 있다면 회의하고 형성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다음 과정은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형성, 없으면 회의. 끝. 간단하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조자 원리입니다. 조자 원리. 자, 조자 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자 원리,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 있었죠, 그죠? 글자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용자 원리죠, 용자. 자, 이게 검정의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용자 원리는 뭐냐면은 쓸용 글자자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활용하는 원리, 글자를 활용하는 원리.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원리를 말한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굴을 전 물될 주에서 전주 문자가 있습니다. 전주 문자에서는 이 전자가 포인트입니다. 굴을 전.
굴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래의 어떤 뜻에서 굴러가서 다른 뜻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본래의 뜻에서 굴러서 다른 뜻으로 확장된다. 자, 우리 이 글자 많이 알죠, 그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즐거울 낙자를 배웠죠, 그죠? 근데 본래의 뜻은, 자, 본래의 뜻은 이게 악기 악자입니다. 악기. 원래 나무에 매달아 놓은 악기 모양입니다. 악기. 그런데 이 악기를 가지고 놀다 보니까 뭐하다? 즐거워. 그래서 즐거울 라. 자,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니까 기분도 뭐예요? 좋아요. 그래서 좋아할 요.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뜻에서 확장 되는 겁니다. 본래의 뜻에서 확장. 악기악, 즐거울락, 좋아할요. 이런 게 전주문자. 자, 두 번째 하나 볼까요? 이거 말씀설자를 배웠죠, 그죠? 말씀. 자, 말씀설자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확장이 되면, 자, 동생들이 막 때를 쓰고 울어.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때를 쓰고 울어. 그래서 이 형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 좋은 얘기를 좀 해. 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달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달랠 색자. 그랬더니 이 애가 동생이 뭐 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기뻐할 열. 이런 뜻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달래다, 기뻐하다. 이게 전주문자입니다. 전주문자. 전주문자는 뭐라고요? 뜻이 확장되었다 했죠, 그죠? 본래의 뜻에서 뜻이 확장된 글자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용자 원리 중에 해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빌릴가, 빌릴차. 자, 가차. 뭘 빌리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가차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용에서 쓰이는 가차 문제는 뭐냐면은 소리를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 모든 소리를 한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자는 뜻글자인데 그래서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한자를 빌려 쓰는데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소리만 빌려 쓰는 겁니다. 소리만. 자, 볼까요? 자, 버금아, 가늘새, 버금아. 아세아입니다. 아세아. 아세아는 무엇에? 외래어잖아요. 그죠? 아시아. 아시아의, 자, 외래어인데 이걸 갖다가 한자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전혀 관계없죠. 버금, 가늘다, 버금.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소리만 빌려 쓴 겁니다. 이런 게 가차. 두 번째, 부처불자에 비탈질 타, 불타. 자, 불타는 뭡니까? 불타. 불타는 이제 부처님 말한 거죠. 부처님. 요걸 이제 표현한 겁니다. 부처님. 그 다음에, 고물의 정. 정정. 이게 고물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쩡쩡. 뭡니까? 쩡쩡.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 쩡쩡. 바로 그거예요. 이거 뭡니까? 모방이죠. 그죠? 모방. 그래서 빵빵. 자동차 경적 소리 빵빵. 요거예요. 빵빵. 자, 그래서 가차라는 것은 이제 빌려 쓰는 글자인데 무엇을 빌려 쓰는 글자? 한자의 뜻이 아니라 소리만 빌려 쓰는 글자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자들이죠. 그죠? 쩡쩡, 빵빵. 그죠? 의성어. 그래서 가차는 하나의 이제 외래어라든지 의성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쓰는 원리다. 그래서 용자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다. 무엇? 전주, 가차. 이 검정의 시험에서 이게 나왔는데 용자가 뭐지? 용자 원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6개 중에서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용자 원리. 자, 다음. 자, 필순입니다. 자, 필순. 자, 필순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자, 쓰는 순서는 한자를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글자를 반듯하고 그다음에 좀 빠르게 제대로 된 그 속도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인데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에게 너무 필순을 집중해 버리면 아이들이 하기 싫어해요. 필순.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쓰니까 잘 되는데 왜 꼭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아이가 편한 대로 놔두세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글씨가 이제 흐트러질 때 그때 이제 그 바로 잡으려고 쓰는 그 도구지 잘 쓰고 있는데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